안녕하십니까. 앱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3년 2회차 평면 설계 해설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다섯 번째 유의사항 보시면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해라 그러면 안 가르쳐 줬는데 무엇을 해라, 층강방어구역 같은 것은 알아서 해라 라는 뜻입니다. 필수 표기 시 답안지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표기해라. 이 말은 현재 그려보면 여백이 없을 건데 미리 잘 생각해서 그려라 라는 뜻이고요. 도면 작성 시 답안지에 표기된 도면명을 확인한다. 이 말은 왼쪽에 1층 오른쪽에 2층 그려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그리면 채점 안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의사항은요, 유의사항은 틀리면 그냥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락이 아니라 채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지 현황도 요즘 이제 축척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축척으로 스케치만 하면 됩니다. 트레이싱지 얹어놓고 스케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에 찾는 순서 한번 볼까요? 모듈에 찾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모듈의 순서를 찾아가는데요. 일단 위쪽 34m부터 한번 봤습니다. 34m에서 양쪽으로 1.5m씩 뛰고요. 그 다음에 31m가 남아요. 31m가 남으니까 요거는 31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200이 나오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한 6.5, 7.0 이 정도 떼야 되네요. 왜? 6 곱하기 34는 204고요. 7 곱하기 34는 238이에요. 그러면 7이라고 하면은 0.5가 뭐겠어요? 0.5가 지금 기둥치수 또는 벽체 두께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6.5는 최소한 뛰어야 될 것 같고요. 6.5 내지 7m 뛰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7m 정도 뛰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모듈의 개수는 4개로 봤는데요. 자, 8, 8, 8 했을 때 주차가 3대씩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차가 3대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치수가 7m, 이쪽 치수가 7m, 아까 7, 7 나누니까 여기서 6은 정해진 치수고요. 6, 8, 6은 정해진 치수잖아요. 그래서 6, 8, 6은 정해진 치수에서 둘로 나눴더니 7m, 7m, 6.5 이 정도 떨어지는데요. 뭐 둘 중에 하나 치수를 좀 줄인다 그러면 7을 뭐 한 7.2 정도로 늘린다면 뭐 요쪽 7은 6.0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다. 뭐 최소 5.8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화장실 들어가고 로비와 복도가 쭉 내려가면 일단 제일 앞에부터 깔아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차량 통로. 자, 4m씩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4m라고 봤을 때 최소한 차로폭 유효치수 3.5는 충분히 나온다. 계산해봤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암산하지 마라. 계산해라. 계산기 두들러라. 이 말입니다. 자, 이쪽에서 1.5 띄었고요. 그 다음에 6, 8, 6 띄었다고 봤어요. 뭐 1.5를 띄든 1.3을 띄든 1.4를 띄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띄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치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7, 8, 8, 8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8.1, 8.1, 8.1, 6.6 이렇게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다. 여기서 완벽한 모듈을 찾지 마라. 완벽한 모듈을 찾지 마라. 팁 하나 다시 한번 전수해 드립니다. 완벽한 모듈을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계 조건을 반영하는 평면이 완성되면 무조건 그려라.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려라. 2교시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려라. 웬만해서 꽈락은 나오지 않는다. 웬만해서 꽈락은 나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1.5를 띨지 뭐 0.5를 띨지 이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쪽 길이가 42m인데 34m가 남으니까 이 치수들을 정확하게 지어 나가면서 쭉쭉쭉 줄여 나가서 이쪽에 32.9m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뭐 32.9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떤 비율대로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거를 6.9로 할지 7.2로 할지 7.0으로 할지 이거를 6m로 할지 5.8m로 할지 6m로 할지에 따라서 치수가 변경되는 거니까
완벽한 모듈을 찾지 말고 무조건 시간이 되면 그려라 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처음 모듈을 선정할 때는 이쪽 치수부터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한 치수는 여기서 그려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정해진 치수를 이쪽에다 그려놓으면 내가 이쪽에 있는 치수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6.6으로 잡을지 7.0으로 잡을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888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다고 칩니다. 예,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30.9가 나오니까 검표율은 오케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경 모듈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코어의 형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보름 계단은 안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5.5에 1.5 복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도가 최소 1.2니까. 그러면 3.9에 3m 하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2.5에 2.5니까 2.7에 2.7이죠. 그렇다면 이쪽이 7m면 이쪽이 6.9면 계단 넣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넣고요. 그 다음에 복도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코어 형태는 세우는 코어가 맞다. 계단을 세워서 그 다음에 승강기 놓고 복도 만들고 이 복도가 형성이 되려면 요거는 아닌 거고 이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청년 카페는 위치가 고정돼 있죠. 위치가 고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경사가 막 시작돼요. 그러면 약간 파묻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운터를 이쪽 코너 부분에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다. 개방 통로 적어줘야 되는 거 설계 조건에 앞에서 나와 있던 거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 계단을 생각했을 때 6.9와 7.2 정도가 오케이다. 7.0인 이유는 2.8에 2.7에 1.5 하면 이쪽은 6.9 그 다음에 이쪽은 7.0 해서 7.0에 6.9 정도 모듈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그려봤고요. 자, 평면 프로세스에서 팁 제일 중요한 거 뭐다? 트레싱지를 사용해라. 트레싱지를 사용하고 스케치를 반복해라. 그 다음에 적정 모듈을 적용한 후 시간을 확인해라.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려라. 시간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평면을 그리는데 1층, 2층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남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려라. 계획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려라. 그러면 3시간 시험 중에 2시간 풀고 1시간 그려라. 아니면 1시간 반 풀고 1시간 반 그려라. 자기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겠죠. 이 형태로 쭉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충 최소한 2시간은 넘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최소한 모듈을 너무 8.1, 8.0, 8.0 이렇게 모듈 찾는데 너무 허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략적인 아웃라인과 위치만 찾아낸다면 그려나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위에다 트레싱기 다시 얹어서 요 위에다 트레싱기 얹고 그 다음에 2층 계획하면 된다. 그 다음에 2층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그 계획을 해봤더니 이쪽으로 공연장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운영본부 있죠? 운영본부. 그 다음 운영사무실이죠? 운영본부가 아니라 운영사무실. 운영사무실 놓고요. 그 다음에 연결통로 형성시키고요. 연결통로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분히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사무실 놓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놨더니 이쪽에 복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통로에서 계단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지원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이 다목적 공연장이 최소한 하나 둘 셋 네 모듈 정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기다 네 모듈 정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대가 어디 있을까 하면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쪽에는 형성이 안 되죠. 왜? 노대는 레벨이 같아버리니까. 노대를 놓으면 이쪽으로 놔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놓고요. 화장실 위치는 틀려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코어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는 개방형이다. 그러면 이쪽에 벽 만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로비 크게 놓고, 그 다음에 그 로비 안에 포이어 형성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2층 트레이싱기로 완벽하게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려라. 이 교시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바로 그린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평면 설계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게 그리면 60점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의사항 틀리지 않고요. 도면 작성사항 틀리지 않았다면 60점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려도 충분하다. 그리는데 너무 이게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뭐 점 찍고 나무 그리고 필요 없다. 뭐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설계 조건대로 스케치를 반복해서 적정 모듈을 적용하고 세부 모듈까지 들어가지 않은 다음에 시간을 확인하면 바로 그려나가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 시험장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보통 평상시에 잘 풀었던 문제도요 시험장 가면 거의 반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려야죠. 무조건 그려면 60점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듈 찾는데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어느 쪽? 이쪽에 청년 있고요. 전면에 상가 있고요. 후면에 상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 있고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만 만들어 놔도 1층만 그려도 50점 받는다. 그러면 2층에서 기본적인 형태 그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주의할 거 있다. 유의사항, 그 다음에 도면 작성사항은 누락되면 절대 안 된다. 모듈은 틀려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8인데 이거를 뭐 7.9로 했다고 점수를 내리진 않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는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고요. 계산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나왔을 때는 벽체 두께를 감안해서 한다. 분석 조형은 또 개념이 틀리죠. 분석 조형에서는 다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벽체 두께가. 왜? 스케일 자체가 틀리죠. 2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자, 위쪽에 공원 있고 그 다음에 4m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주거지역이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횡단보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서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데 차량 진출구를 이쪽으로 만드는 사람은 안 되죠.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훈련이 돼야 된다. 근린상가 양옆에 치수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들이 명시되어 있는 치수 근린상가대로 이게 바로 맥락이죠. 맥락에 맞춰서 두 번 강조했던 내용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여기를 뭘로? 오픈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쭉 나가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레벨 적는 거 중요하죠. 또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큰 문제 없이 이 교시는 합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엘성건축 이병관 건축사였고요. 2023년 2회차 평면 설계 관련해서 지금 현황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현황도 가지고 문제 푸는 법 설명드렸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서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카톡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면 설계 해설 두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문제지와 그 다음에 정답안에 대한 해결 방법. 정답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정답에 안 맞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강좌 기대하시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